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 건데 쉬시는데 또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제 그 주말 리포트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럼 주말 리포트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제는 주말 리포트만 올렸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분석해서 골드 실버 시장에 특히 실버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금 현재 CME 거래소에서 전거금 인하를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1월 달에 1120불까지 120불 때까지 트로이 온수당 120불 때까지 상승하고 지금 현재 지금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이 전격 인하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실버가 100불을 돌파를 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100불을 돌파하는 조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회원들에 가면 공개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뭐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충분한 공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전격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뭐 한근 세상에 그리 간다 해서는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 판단이고 제 생각이고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전체적인 투자 설계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리밸리싱을 통해서 전략을 짜 가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방송을 올리는 거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다. 예. 황금 세상이 뭐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내 판단은 이래,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왜 안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뭐 그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황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호수 물 밑에 있는 이 금붕어처럼,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시황이기 때문에 참조로 방송을 좀 참조로 하시기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 CME 선물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왜 금요일 날 장이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인하를 했을까요? 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정보가 많이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마 공식적으로는 월요일 날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나오겠죠. 자, CME 선물 거래소에서 2026년 3월 6일 선물 시장을 마감 후에 증거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전격 인하를 했고 9일 선물 시장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골드는 선물 증거금을 9%에서 7%, 2%를 낮췄습니다. 실버는 선물 증거금을 18%에서 14%를 낮췄어요. 예. 뭐 당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를 때는 뭐 15%씩 뭐 엄청나게 올려놓고 야, 당모이 주듯이 이렇게 증거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증거금 인하를 했을 때의 골드는 2%, 실버는 4%인데 어쨌든 그래도 증거금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렇더라도 좀 변동성 증거금이기 때문에 4%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물 증거금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선물 증거금이라는 것은 제가 뭐 한 섹터에 이 2,700불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700불의 계약에
뭐 2,000불이라고 칩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2,000불을 계약을 했는데 한 섹터 계약을 했는데 18% 선물 증거금을 유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360불은 항상 그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앞전에는 지정 달러 증거금 제도에서 유동성 증거금으로 이 시황의 움직임에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증거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8% 14% 내린 4%를 내리는데 이 4%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골드는 2%니까 이제 이게 2% 4% 밸런스는 뭐냐면 골드가 2% 상승하면 실버는 거의 4% 5% 상승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골드는 2% 상승하면 폭등, 2% 하락하면 폭락. 대신에 그 실버는 거의 5% 정도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에 폭등과 폭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드렸죠. 그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이날을 단행을 했다. 그래서 이 선물 이 투자 증거금은 유지 비용인데 이걸 인하를 하게 하면 인상할 때와 인하를 할 때에 가격을 누를 때는 인상을 시키고 가격을 조금 부추길 때는 인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하는 전체적으로 봐보면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죠. 인하를 하게 되면 유지 비용이 낮아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증거금이 낮기 때문에 그 잉여 자금만큼은 매수세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원자재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CM에서 왜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행을 했을까? 지금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월달에 리블레이싱이라고 얘기를 설명 많이 해서 알 겁니다. 원자재 시장에 있는 자금 대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놉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도 하고 또 증거금을 가지고 누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자재 시장이 지금 현재 에너지 종목에 자금이 다 쏠렸죠. 네. 지금 연일 석유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석유가 급등하는 어떤 부분에 일종의 이 약간 힘을 빼는 작용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골드 실버가 거의 40일 가까이가 지금 눌림을 받고 있대. 특히 실버가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석유 자금에서 일부분 에너지 자금에서 실버가 상승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시 붙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한 종목, 특히 에너지 종목에 쏠린 자금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버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인데 뭐 이왕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제가 올립니다. 자, 실버 시황이 1월 29일 날 폭락한 이후에 그 40일간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죠. 예. 이 내용은 우리가 122불 때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00불을 돌파를 했어요. 예. 100불을 돌파를 했는데 100불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죠. 자, 이 100% 돌파라는 것은 지금까지 골드 실버 시장에 있어보지도 없는 새로운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50불은 역사적으로 고점이었어요. 예. 지금까지 실버 시장이 쭉 흘러올 때에 50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점이었다. 예. 50불 올라오면 하락하고 50불 올라오면 그런 반복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불은 뭐냐?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이거는 완전히
50% 더블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고점보다 더블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올라갔죠. 100불 넘으면서 150불 가까이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100불은 기간 목표 구간인데 이건 한번 돌파를 했죠. 150불은 완전히 공급의 쇼크가 났을 때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3월 달에 지금 CME 거래소에서 인도분 실버가 지금 모자란다. 출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 제가 120에서 150, 130에서 150을 얘기를 했죠. 나름대로의 그 쇼크 시나리오가 일어나면 그냥 현물 들고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150 공급 쇼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150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뭐 우리 골드 실버 시장을 보면 100불의 이제 목표 기간 목표 구간에 지금 한 번을 올라갔다가 뛰어넘었다가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언저리를 지금 목표로 두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언저리에 왔을 때는 이 급격하게 투자자들이 유입된다. 장 1월달에 그랬잖아요. 예. 실버 ETF 자금 폭발한다. 개인 참여달이 증가한다. 이거 다 1월달 일어난 현상이죠. 예. 자, 그러면 100불을 돌파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실버 인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 선물에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창고 재고가 감소한다. 재고 바닥 났어요. 선물 시장에서 변동폭이 확대된다. 지금 엄청나게 상승과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수요가 확대가 된다. 태양광 수요, 전기 배터리, AI 수요, 이게 조건이 딱 맞잖아요. 예. 이거 한 개라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이 맞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자, 100불대 진입을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재고 확충에 지금 이제 3년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바닥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딸려요. 예. 지금 실버가 재고를 확충시킨 3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도 3년인데 지금 국가 간에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로 인해 가지고 시세도 지금 이제 CME 거래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무역 통제를 하고 있죠. 생산량은 계속 하락 추세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유통 통제, 무역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게 유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고가 적정 재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재고가 올라서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버가 대체적으로 100불 이하 박스권에서 120불 올랐다 100불 밑으로 박스권에 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때는 그 다시 100불대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물론 뭐 이 데이터는 나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예측하는 그러한 부분의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40일 지났어요. 그럼 3월달 지났어. 그러면 이제 이 증거금이 조금씩 내려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정한 기간,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이 조정 박스권에서 100불을 간다고 봤을 때에 자, 이게 지금 3월 초예요. 그러면 최소한 올 연말쯤 가면 6개월 걸린다 해도 연말쯤 가면 100불 이상은 돌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거기에 ETF 물량 보관 재고가 지금 계속 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ETF 추가 이 지금 ETF 재고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존은 안 빠져나가고 있던 부분도 자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 시장의 앞으로 향후의 예측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제가 항상 뭐랬습니까? 저점에서 이삭 줍듯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네. 시드머니를 잘 확보를 해가지고 저점에서 이삭 줍듯이 주워가면서 실버 시장을 연말에 히든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연말까지만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산업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 3년 이상이 지금 재고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봐보면 수요는 산업재로서 계속 폭발하면 할수록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실버를 저점에서 이삭 줍듯이 매수를 해가 가는 게 좋다. 분할 매수에서도 더 차원이 조금 더 분할해서 저점이다 판단될 때 항상 이삭 줍듯이 분산 매수를 해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CME 거래소 증거금 인하에 관련된 이제 베이스지만 이 증거금 인하를 했을 때에 실버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 위에 물리신 분들 조금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 물린 분들은 팽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이삭 줍듯이 차곡차곡 매집을 해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어제 그 주말 리포트에서도 이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은 그렇게 되면 이런 디테일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가는 게 좋겠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육 3기 끝나고 나서 심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맛배기로 먼저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휴일 일요일 쉬시는데 이 뭐고 그 영상이 올라가 깜짝 놀라지 마시고 증거금을 전격 인하했다는 소식과 함께 9일부터 CME 거래소에서 전격 그러니까 9일 코맥스 시장부터 인하를 시키겠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월요일을 오픈했을 때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판단해서 또 월요일 올리버리면 또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일요일 날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푹 쉬고 싶은데 또 오늘 이 타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편안하게 휴일 쉬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